다음에는 서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을 많이 좋은 의견 많이 잘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김용훈 진술인께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조사권을 도입하는 그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1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주호 판사의 기소청탁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기소청탁 사건을 사실대로 진술한 감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박은정 검사가 있었는데 그 사실대로 진술했던 박은정 검사가 오히려 조사를 받는 그런 묘한 그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어떤 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뭐 징계 절차에 돌입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이 그 검찰 내부에 법원과 검찰 내부의 그런 부패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소청탁 사건 같은 거를 오히려 알린 일종의 공익 제보 같은 거죠. 공익 제보 같은 건데 그렇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조사가 들어가는 이런 이상한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이제 감사원의 기본적인 직무감찰 권한이 있지만 거기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의 범위 바깥에 있는 법원, 검찰,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권력형 기관들, 이 권력형 기관들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조사가 좀 필요하고 조사권을 부여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고 또 그거를 공익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 조치가 강력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법안 발의가 됐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김용훈 진술인께서는 감사원과의 그 업무 충돌 문제 때문에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별도로 그 조사권에 도입하는 방안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는 공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는 행정부의 행정공무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감사원의 그러니까 조사권이라든가 그러한 그 직무감찰권은 그 제가 헌법 제정 권력자 개정, 그러니까 헌법 제정 1948년도 헌법 제정 시부터 직무감찰권, 회계검사권이랑 직무감찰 분리돼서 그때 있었지만 그때부터 그러니까 헌법 개정 권력자가 계속 인정하던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 대한 그런 권한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재고를 통해서 좀 조정의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검찰에 대한 그러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지금의 헌법 규정과 감사원 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이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역할로 인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게 그런 감찰과 관련 감사권이라든가 감찰권을 부여함을 통해서 그걸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또 국민권익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사권이라 하면 감사원이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관 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인권이라고 본다면 그 인권 보장 부분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듯이 감사원이 하고 있는 그 감사 부분은 감사원에게 맡기고 물론 그런 못하는 부분은 이제 감사원이 충분히 뭐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헌법과 법률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따라서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완벽하게 좀 법률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권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거는 제고할 여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직접 조사권,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조사권을 도입하는 것 자체를 이제 부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박중훈 진술인께 질의하겠는데요. 그 진술인께서 아까 의견을 제시하실 때 이 부패 방지라는 기능을 좀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명칭 자체를 아예 부패방지위원회라든가 이런 형태로 어떤 그 이름부터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됐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처음에 이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할 때 뭐 국가청렴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뭐 사법개혁특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내용도 대체로 보면은 뭐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활이나 뭐 독립된 기구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렴위원회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고 명칭 자체가 사실 좀 뭐 애매모호하게 들리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6분의 진술인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가 굉장히 낮아졌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신인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 생겼고 경제 활동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아까 부경규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 부분 아예 이름을 그 부패 방지 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청렴위원회가 아니라 이렇게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제가 그 기관 명칭 말씀드린 거는 뭐 아까 저 다른 진순인들께서 그 뭐 MB 정권 이후에 그러니까 국가청렴위원회가 3개 기관이 통합이 돼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되면서 기구도 개편이 됐지만은 그 반부패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방부패 활동이 별로 부각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부패 활동에 어떤 그 부각되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물며 이름에 있어서조차도 서로 이제 세 가지 기능이 통합되고 거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되니까 소위 그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반부패 활동은 거의 죽었는가 어디에도 없고 묻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지를 않았는가.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기능을 좀 보강하고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관 명칭에서 그 부패 방지라는 이름이 뭐 이제 그 여러 개 기능이 지금 통합됐기 때문에 부패 방지만에 한정은 안 됩니다만은 그 이름도 앞에 좀 이렇게 부각이 되면은 아, 이 기능이 아직도 살아 있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청렴위원회로 이렇게 과거에서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청렴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오히려 좀 더 직설적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이런 명칭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